자, 어제 국민의 동당에 투표율이 43.8% 나왔다고 합니다. 자, 어제만 되는 게 아니라 투표가 어제부터 4일, 그러니까 5일날 발표하니까 5일 전인 1일부터 4일까지 계속 투표를 하죠. 자, 이 당원 투표는 당원 반, 그리고 일반 여론조사 반 할 때 그 반에 해당되는 57만 명쯤 되는 책임 당원을 상대로 나흘간 투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원 투표 첫날 25만 명가량이 투표해서 43.8%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많이 투표했다. 그래서 이 투표율 자체가 기록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10월 6일 2차 컷오프를 투표 때 보면 투표 첫날 38.77인데 자, 그때보다 첫날 10%가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정권 교체에 대한 열기가 높아서 투표율이 굉장히 지금 높다라고 나오는데 지금 판세가 오리무중이니 뭐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이 판세는 이미 오래전에 끝이 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투표율이 얼마가 되든 이길 사람은 정해져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제 어떤 사람이 황장수 처음에는 누구 편 좀 들은 것 같으니만 이제 이 또 다른 후보 한 명이 요즘 막판에 많이 치고 올라가니까 이제 조심을 하네. 당신도 눈치는 있어가지고 계산을 하고 있구나.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그래서 오늘 웬만하면 당의 이 경선 이야기는 싱겁기 때문에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선의 결과는 저는 정해져 있다. 다만 누가 된다라고 말을 안 하는 건 행명 21도 정당입니다. 그러면 동당의 경선에서 된 사람. 자, 제가 그 나중에 딴소리 안 하게 여기 밑에다가 살짝 좀 적어 놓겠습니다. 될 사람의 성 이니셜을 적어 놓을게요. 제 말이 틀렸는지 맞았는지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여기 딱 뒤에 보드판 위에 제가 딱 적어 놨습니다. 그래서 정치평론을 유튜브만 지금 제가 6년하고 5개월을 했습니다. 오랜 시간이죠. 그 전에 TV에 나가서 평론을 또 한 3, 4년 했습니다. 자, 그렇게 따진다면 이 평론을 한 기간이 근 10년이 되는데요. 제가 이 정치판에 돌아가는 사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을 못한다고 하면 여러분들 앞에서 유튜버로서 이렇게 정치 이야기를 하는 것을 그만두어야 되죠. 자, 오늘 제가 하고 싶은 것은 동당의 투표율이 상당히 높을 거다. 당원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뭐 경선에 영향을 미칠 거냐. 미치지 않는다. 성분은 일찌감치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다. 어떻게 정해져 있느냐. 지금 문 정권에 대한 엄청난 분노가 동당이나 야권 전체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 중에 일부는 조금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초반에 많은 착각을 했죠. 지금 야권 성향을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국민들은 백계문이 비합리적이듯이 갈수록 비합리적으로 정권 교체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실 행명 21의 고민도 거기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서포 15조라고 이 사회의 서민의 삶을 개혁하기 위해 가장 좋은 안을 만들어 내놨어요. 이런 것이 돼야 적어도 서민을 위한 세상이 열린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국민들에게 어필하는 장으로서 대선을 활용하고 대선 후보를 내서 우리도 당당히 뛰고 뭐 그게 저보고 가끔 너 뭐 출마 안 하냐 어쩌냐 하는 사람 있는데요. 그렇게 하는 것이 정상이고 실제로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야권을 지배하는 거대한 흐름이 문에 대한 심판, 그 길 넘어서서 이재명을 바라보면서
저쪽에 후보가 된 이재명까지 포함한, 그러니까 문재명 정권 심판으로 가고 있어요. 이게 똥당의 후보로 놓은 사람 중에서 사생활에 좀 문제가 있다거나 아니면 발언에서 문제가 있다거나 가족에 문제가 있다거나 하는 것들이 전혀 안 통한다는 겁니다. 자, 이번에 그 똥당에 보면 국민 50, 그 다음에 똥당 책임당원 50 돼 있죠. 자, 그런데 여론조사 50%를 차지하는 사람도 전부 누구 기대처럼 좌파 국민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라 국민 전체를 상대로 무작위로 돌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여론조사 전화를 받는 사람 중에서 민주당이나 저 이재명, 문재인 지지자들이 있겠죠. 호남 사람이나. 거기서는 당연히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상대하기 좋은 후보를 역선택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전화를 돌렸을 때 그 역선택을 의미하는 사람들의 답변율이 일방적으로 높겠지만은 그 중에는 또 보수 성향을 가진 국민들도 있고 이 정권이 심판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60% 이상은 보수 성향이거나 여론조사에 답하는 사람 중에 이 정권이 심판받아야 되는 사람이고 한 40%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문재명 정권이 연장되기 위해서 역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겠죠. 자, 지금 동당 지지도가 어떤 데는 42.6 그리고 거수기당 지지도가 29.9까지 나옵니다. 양쪽의 갭이 12%까지 벌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심각한 부분은 뭔가 하면 이재명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있다라는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대장동의 이재명 책임이라는 사람이 56.5%가 이재명이 책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대장동 검찰 수사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이 68.1, 신뢰한다는 사람이 24.9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를 본다고 하면 이미 대장동 문제에서는 검찰이 어떻게 결론을 내리든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윤석열에게 검찰이 어떻게 이 스크래치를 내든 실질적으로 이 국민들 다수는 이번 이 동당의 후보는 문 정권을 철저하게 청산하는 사람으로 정하겠다라고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최근에 들어서 문 정권을 처벌하겠다, 이재명을 깜빵 보내겠다 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그런 그 이전에 그쪽에서 했던 말과 은행을 보면 정치 보복을 하지 않겠다. 이런 말들을 자주 해왔지요. 그래서 이미 사람들에게 한번 낙인 찍어지면 그것을 바꾸기가 굉장히 어렵고 지금 와서 바꾼다고 매우 전략적 대응을 한다라고 평가되는 게 아니라 당선되기 위해서 속을 감추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역선택이 상당히 작용해서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한 7%나 6% 정도 이길 수도 있겠지만은 저 당심 투표에서 젊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고 이런 게 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동당의 책임당원으로 들어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무슨 투표에 지시가 있고 당에 무슨 국회의원이나 지역위원장이 당원들에게 투표를 지시하고 또 그 상청에서 당의 위원장들에게 지시하고 이런 게 있거나 말거나 관계없이 제가 볼 때는 결과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찍을 거라고 봅니다. 이제 동당도요, 중앙당의 통제나 유력 인사의 통제에서 벗어난 정당이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 이 동당의 후보를 결정하는 것은 사실상 야권의 제일 덩치가 큰 집단의 후보로서 이재명에 맞서서 최종적으로 싸울 사람을 뽑는다고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생각을 일종의 자발적인 집단적 어떤 이성으로
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집단 지성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 자발적 집단 지성의 형성에 대한 과정은 몇 년간에 걸쳐서 이 동당과 또 저 민주당 그리고 민주당의 이제 문재인의 집권 과정에 대한 분노, 부동산에 대한 분노, 경제 실정에 대한 분노, 민주주의 파괴에 대한 분노와 저당에서 이재명이 후보로 결정되고 난 이후에 대장동과 관련된 분노 등이 다 결합되어 있는 겁니다. 이재명의 최근에 어떤 조잡한 언행도 이런 분노를 불을 질렀습니다. 이 분노 투표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분노 투표의 진행의 와중에서는 어떠한 합리적 결정도 통하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이 경선 결과는 보나마나다. 끝나 있다라고 봅니다. 제가 좀 밑에 적어놓은 대로 안 되면 제가 이거 앞으로 정치 평론하는데 사이비로 인정되겠죠. 그러니까 별로 신경 쓸 것도 없이 정해져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